인생의 파도를 만드는 사람은 나 자신. 오래전 여행이 간절했던 시기에는 단 한 번의 여행을 위해 오직 떠날 날만을 기다리면서 모든 일상을 여행에 맞춰 사는 그런 때도 있었다. 숨쉬는 매 순간마다 떠날 날을 기다렸다면 믿을까? 하지만 이제는 여행에서 별다른 느낌 혹은 감흥을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맥 빠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스스로도 참 많이 놀란다. 그만큼 바싹 마른 상태,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떠난 여행이 아니어서였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느 만큼을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형편없어진 여행을 대하는 태도 앞에서 새삼 놀란다. 뭔가를 빨아들이려면, 작은 것을 커다랗게 느끼려면, 미지근하기만 한 대기를 청량한 것으로 바꿔서 받아들이겠다면 어느 정도 메마른 상태여야만 가능하다. 물론 이 사실은 여행에만 적용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엄살을 부리며 사는 건 그래서다. 우리가 자주 메말라 있는 것은 곧 좋아질 거라는 잠재적 신호가 왔음을 알려주는 것. 우체국에 갈 일이 있었다. 작은 상자 하나를 포장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보내야 할 우편물 하나를 더 챙기고 있는 사이 그 청년이 볼일을 보고 떠났다. 우체국 직원 둘이 주고받는 말이 들려와서 그가 우체국에 들린 이유를 알았다. 땡땡 출판사 직원 맞지? 네, 자주 오시죠. 오늘은 신춘문예 원고 보내러 오셨네요. 각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신춘문예는 12월에 마감을 하고 1월에 발표를 한다. 새로운 봄의 기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그만큼의 자격을 가진 단 한 사람을 뽑는다는 의미의 시인작가 등용문으로 당선은 몇백 명의 경쟁자를 물리쳐야 한다.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해변에 모래할 만큼이나 많은 것이다. 그 확률은 낮은 것이어서 심장을 뛰게 한다. 나 역시 신춘문예에서 많은 고배를 마셨다. 투고하고 온 날은 이상하게 추웠고, 그 추위가 날씨와는 상관없는 추위라는 것도 참 이상했고,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며칠을 미쳐버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람에 떠다니는 기분으로 살았다. 하지만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중요한 일이다. 당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당선의 의미만큼이나 중요하며, 역시나 안 되었다는 것은 되기 위한 과정으로도 중대하다. 내가 그리는 그림이 남에게 이해될 수 없다는 것도,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도,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커다란 상실감과 오기 또한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해주니까. 낙선된 다음에 쓰는 글은 태도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안 될 수도 없는 일에 말도 안 되는 확률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사람의 어느 한 단면은 바뀐다. 그 상황은 자신의 현재를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부의 힘까지도 뭉근하게 키운다. 어딘가에 떨어져 보지 않는 우리는, 어디에선가 망해보지 않는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 또 필요한 것은 씻어내는 일이다. 잘 씻어내는 일. 우리는 어떻게든 상처받는다. 우리는 어떻게든 타인에 의해 내 단점이 발견되고 만다. 발견되기도 하는 것이지만 남에 의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남들은 그것을 잘 독해낸다. 남에게 단점을 가격당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추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 속에서 그 기분들은 희석된다. 상처든
남이 들춰낸 단점이든 잘 씻어내야 한다. 씻어내는 것은 닦아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덜어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 세포의 뿌리를 잘라버린 일이기도 하다. 씻어내야 새살이 돋는다. 그곳에 새 기운이 돋는다. 잘 씻어내지 않은 부위는 새로운 살이 불기에 깨끗하지 못하다. 이전의 것들과 적당히 섞여 좋은 것이 생겨나더라도 온전히 좋은 것일 수가 없다. 군내를 잘 씻어버리지 못하면 군내는 계속해서 따라오지 않겠는가? 트라우마가 나를 지나가면서 남긴 지문을 슬쩍이라도 몸에 남겨서는 안 된다. 내가 좋아하는 반동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물리학에서 반작용이라고도 쓰는 이 말은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물체 A가 물체 B의 힘을 작용시킬 때 B가 똑같은 크기의 힘을 A에 미치게 하는 작용. 힘의 작용은 내가 무엇을 시작했을 지점으로부터 말한다. 그 어떤 시작 없이는 그 어떤 반동도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인생은 끊임없이 반동의 연속이고 그 연속을 통해 일어나는 결과가 결국 미래를 바치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내부로부터 누군가의 신호와 영향으로부터 반동을 주지 않을 준비를 하는 추 자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마음이 시키는 것이 있을 때에도 몸이 시키는 일이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마음의 사용법과 몸의 사용법 앞에서 숱하게 주저해왔다. 혼자 해쳐온 일이 거의 없는 생을 산다면 우리는 자주 난감해할 뿐더러 인생의 그 어떤 무늬도 만들지 못한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살면서 큰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거기서 더욱 성장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로라도 탈진 상태가 된다. 만일 그들 자신에게 의지력이 없거나 자신들의 책임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들을 쓰러뜨리게 된다고.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은 분명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어떻게 혼자인 당신에게 위기가 없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막막함으로부터 탈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혼자 시간을 쓰고 혼자 질문을 하고 혼자 그에 대한 답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닥쳐오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은 그 외로움 앞에서 왜 의연해지기 위해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서 써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목숨처럼 써야 한다. 그러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어서기도 하는 반복만이 당신을 그럴듯한 사람으로 성장시킨다. 비로소 자신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다. 물론 자기 안에다 주인을 집사로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다. 오늘 밤도 시간이 나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다. 오늘 밤도 성장을 하겠냐고, 아니면 그저 그냥 지나가겠냐고. 인생의 파도를 만드는 사람은 다 자신이다. 보통의 사람은 남이 만든 파도에 몸을 싣지만 특별한 사람은 내가 만든 파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태운다.